자, 포인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 봤는데요. 그 포인터를 응용하는 한 가지 프로그래밍 엑서사이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세푸스 문제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풀어보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볼 것이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포인터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한번 좀 구현을 하고 이제 그 리스트를 이용해서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세푸스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이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 동영상 링크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요세푸스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적군에 둘러싸인 아군들이 스스로 자살할 때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이 누구인가 확인하는 문제다. 좀 문제가 좀 끔찍하긴 한데요. 일단은 이런 구도로 사람들이 이제 여기 이제 이게 진짜 적군이고 여기 이제 안쪽에 이제 아군들이 이제 포위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군들의 칼에 죽느니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뭐 이제 이런 상황인가 보죠. 아무튼 좀 끔찍한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여기 사람의 수가를 n으로 하겠습니다. n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n이 12다라고 하면 1명, 2명, 3명에서 이제 12명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서 있는 것이고요. 자, 이제 1번, 이제 넘버링이 붙어 있죠. 넘버가 붙어 있죠. 1번부터 이제 12번까지. 그래서 이제 규칙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 1번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시다. 여기 이 사람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림이 지금 죽어 있는 걸로 지금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준이 3번 그 사람 옆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사람이 기준이 됐으면 또 이 사람이 죽고 기준이 5번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준이 5번이었을 때는 6번이라는 사람이 이제 죽어야 될 것 같고 7번이 이제 기준이 되고.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건너뛰면서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그 건너뛰었을 때 그 사이에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제끼게 되면 사람 수가 줄어들겠죠. 점점 뱅글뱅글 돌 때마다 줄어들겠죠. 그랬을 때 맨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이 몇 번이냐, 예를 들어서 n이 12일 때 몇 번 숫자를 붙인 사람이 맨 마지막에 남아있느냐를 구하는 문제가 이제 요세푸스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 자체는 아주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이 요세푸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리스트, 특히 이제 이렇게 사이클을 구성하는 그런 리스트를 이제 사용을 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12명이 있을 경우에 이제 1번부터 12번까지 노드라고 그러죠, 노드. 노드를 하나 만듭니다. 노드를 각각 1번부터 12번까지 각 번호별로.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노드에는 두 칸이 있고, 첫 번째 칸에는 이 사람의 이제 이름 같은 거를 식별할 수 있는, 이 1번이니까 숫자 1을 저장해도 될 것 같아요. 또 이 사람이 이제 8번째에 있는 노드니까 여기다가 이제 8번이라고 하는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서 8번이다라고 하는 어떤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이제 집어넣으면 될 것 같고요. 숫자를 넣던지 스트링을 넣던지 이제 그건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번째 칸이 이제 포인터가 되겠어요. 두 번째 칸이 포인터가 돼서 그 다음 노드. 그러니까 그 다음 노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요세푸스 문제에서는 이렇게 동그랗게 써 있는데 내 바로 옆에 시계 방향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표현하는 노드를 가리키는 게 이제 두 번째 칸에 있는 요 화살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리스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야 되고, 기준되는 리스트를 이제 하나 가리키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1번이라고 하는 노드가 현재 이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하나 기준점을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2번을 킬시키고 2번 옆에 있는 거를 가리키게 해야 되겠죠. 1번이.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1번이 2번 옆에 있는 거를 다이렉트하게 가리키려면 2번에 이게 이제 넥스트 노드예요. 넥스트 노드. 다음 거를 가리키는 포인터 이름이 넥스트 노드라고 이름을 붙입시다. 그래서 1번의 넥스트 노드가 현재 2번을 가리키고 있는데 1번의 넥스트를 2번의 넥스트로 그러니까 넥스트의 넥스트를 가리키도록 바꾸는 거예요.
next 하면은 2번이 될 테니까 next에 next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1번이 3번을 가리키게 되고 2번은 자연스럽게 이제 제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리스트에 바로 옆으로 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점이 1번이 아니라 이제 3번이 기준점이 되겠죠. 기준점 바꾸고. 요게 이제 한 스텝이 됩니다. 요게 한 스텝. 그러면 또다시 이제 원형 리스트가 됐죠. 개수는 11개로 돼 있고. 그래서 이걸 반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한 사람이 남았을 때까지. 하나의 노드가 남았을 때까지 반복을 하는 게 그러면 이제 그 노드의 번호를 뭐 출력을 해주는 식으로 해서 n이 12일 때 뭐 이제 몇 번이 남는다라고 이제 출력을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세푸스 문제를 푸는 프로그램을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그램에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노드를 표현하는 어떤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ource 파일에 새 항목으로 헤더 파일 하나 추가를 하는데 리스트에 노드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고요. 이름은 노드라고 그냥 짓겠습니다. 클래스 노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 같은 거를 저장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숫자로 시작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재밌는데 요게 이제 포인터가 되겠죠. 포인터가 되겠고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 따라서 다음 노드도 이 포인터가 가리켜야 될 것도 노드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노드하고 별표를 이렇게 요 포인터의 자료용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부여해서 하나 이제 생성자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이름을 부여한 일반 생성자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name하고 next가 있으니까 getName에서 getter 함수를 하나 만드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요거는 getter나 setter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함수니까 여기다가 그냥 바로 헤더 파일에다가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his의 name에 name 이렇게 그래서 setter, getter, name에 대한 setter, getter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et next 이것도 하나 있어야 되겠죠. return에 next 여기 하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set next 해서 next는 next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getter나 setter 함수가 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cpp 파일 하나 또 예제로 하나 만들도록 하십시다. cpp 파일 하나 노드 이렇게 해서 일단은 node.header 파일을 include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저 클래스 파일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이제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정의하지 않았던 함수가 생성자였어요. 생성자. 일반 생성자. int의 name 요거 좀 거. 이건 그냥 name에다가 name 이렇게 설정하고 그 다음에 next는 사실은 이제 널로 초기화를 해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넥스트 변수가 지금 초기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금 꽁시렁꽁시렁 거리는 거죠. 그래서 넥스트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null이라고 하는 아직 그러니까 유의미하지 않는 어떤 주소다라는 뜻으로 null이라고 하는 상수가 정의되어 있고요. 상수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include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드에 대한 일반 생성자 하나 정의를 해서 이 헤더 파일에 선언한 클래스, 노드 클래스에 대한 멤버 함수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 구현을 일단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사용하는 이제 메인 함수를 작성을 해서 요세푸스 문제를 좀 풀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됐죠? 일단 놓고요. 자, 일단은 몇 가지 이제 기본적으로 틀은 만들어야 되겠죠? 스트림 하고 그 다음에 using namespace std 뭐 이런 거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node.h도 하나 소문자군요. 소문자 node.h 자기가 알아서 제가 대문자로 잘못 썼더니 소문자로 다 이렇게 좀 바꿔주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뭐 메인 함수 이렇게 하나 하고 return 0 뭐 이렇게 하나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요세푸스 문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How many our forces? 우리 아군이 몇 명이냐? 뭐 이런 것을 이제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n 요거 그래서 n이 10이다, 12다 뭐 이런 걸 입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한번 이제 입력을 받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리스트 프로그램을 리스트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조금 몇 가지 좀 엑서사이즈를 좀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이 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작성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그냥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n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요거는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n이 뭐 3이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3을 입력했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사실 이제 제너럴하게 n을 입력 받아가지고 n개의 사람이 둥그렇게 원을 그리고 서 있는 그런 원형 사이클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프로그램 하려면 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일단 n은 3이다 뭐 이렇게 하나 가정을 하고 new node n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3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노드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건 next라는 포인터 변수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뭐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마지막 원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n, n-1, n-2, n-3 이렇게 뒤에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1이 나오겠죠 결국은. 그럼 1이 나오면 1이 이제 요 last라고 하는 요 last가 가리키고 있는 처음에 n으로 이름 지어진 노드를 지금 가리키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저의 의도예요. 알겠죠? n, n-1, n-2 쫙 해가지고 1 나오죠. 아직까지는 사이클이 형성이 안 됐죠? 사이클이 형성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1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노드가 여기 n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노드를 가리키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노드에서 뭐 ptr 뭐 이런 거 하나 선언해 놓고요. ptr에다가 new node 해서 3-1이니까 2가 되겠죠? 2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노드를 하나 만들고 ptr에 next에다가 next를 가리키는 거예요. next가 지금 누굽니까? 지금 3이라고 하는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next를 지금 이제 2로 바꿔요. 2를 이름으로 갖고 있는 노드로 지금 다시 세팅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서 ptr에서 new에서 node 1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노드를 하나 만들고요. 요거의 next는 뭡니까? 지금 next죠, 그냥. 요 2라고 지금 요 next라고 하는 변수가 포인터 변수가 2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요걸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이 2를 가리키고 여기서 2라고 하는 노드에서의 next 변수는 요거였으니까 2는 3을 가리키고 자 1이 2를 가리키고 2가 3을 가리키고 있는 그 코드가 지금 머릿속에 좀 들어오시나요? 일단은 그다음에 next ptr. 그러면 지금 next는 현재 2를 가리키고 있죠. next는 2를 가리키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자면은 이제 그 마지막 노드 있죠. 마지막 노드. 마지막 노드가 지금 이렇게 되는군요. 요렇게 지금 n-1이 n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세 번째 노드가 1번을 가리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n번째에 있는 노드가 1번 이름을 갖고 있는 노드를 가리켜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1번 노드는 지금 누구자면 next예요. 그 다음에 n번, 3번 노드는 뭡니까? last예요. last. 아까 내가 저장을 해놨거든. 이걸 안 바꾸고 지금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last에 set next를 next로 하면 이게 지금 3번이 1번을 지금 가리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 아시겠나요? 한번 볼까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2번이 지금 3번을 가리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1번이 2번을 가리키고 있어요. 따라서 1번이 2번 가리키고 있고 2번이 3번 가리키고 3번이 1번 가리키고 있고 사이클이 형성이 됐죠. 이런 패턴을 우리가 이제 n이 3일 때뿐만 아니라 제너럴하게 우리가 이제 하려고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요게 이제 제너럴한 요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요게 반복이 되죠. 그래서 요게 반복이 되니까 요거를 이제는 이제 n이 3이다 이렇게 이제 픽스 시키지 않고 일단 지울게요. 픽스 시키지 않고 요거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기만 반복이 되는 거죠. 요게 몇 번 반복이 됩니까? n이 3이었으면 2, 1 그러니까 n-1부터 1까지가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for int i는 n-1부터 i가 1 될 때까지 빼기 1 해야 되겠죠? 줄여서 뭔가를 해야 된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뭔가를 하느냐? 요거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게 i번째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요게 i번째가 i 플러스 1번째를 지금 가리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btr 로드 i에 set next next btr.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요게 이제 필요 없는 것이죠. 요게 이제 요걸로 다 대체가 되는 것이죠. 대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n은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How many are forces?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의 아군이 몇 명이야? n 대문자 n 숫자를 받아들여서 뭐 12를 입력 받아가지고 뺑글뺑글 도는 그래서 요게 이제 3이 아니라 n이 1을 가리키게 되겠죠. 이렇게. 자, 아이디어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서 우리가 사이클 리스트를 하나 만드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세푸스 문제를 이제 풀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요세푸스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준이 되는 노드를 가리키는 어떤 리스트라는 변수가 있었고, 요거는 지금 넥스트가 지금 1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1이라는 노드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1이라는 노드인 넥스트를 지금 일단 기준 노드, 리스트라고 하는 기준 노드를 일단은 잡았어요. 일단 기준 노드 잡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금 카운트가 n개만큼 있는 것이죠. 사람 수가 n개가 있고, 우리가 이제 반복을 할 거예요. 반복하는데, 남아있는 숫자, 카운트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살아남아 있는 뭐 노드의 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살아남아 있는 노드의 수, 살아있는 노드의 수, 남아있는 노드의 수,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카운트죠. 카운트가 1보다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를 하나씩 감소시키면서 이렇게 뭔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여기가 이제 요세푸스 문제에서 핵심인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준의 옆에 사람을 제끼고 그 사람의 옆에 그러니까 기준의 옆 넥스트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그 과정이 한 스텝이고 그 과정이 한 스텝 할 때마다 한 사람씩 노드가 하나씩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카운트가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카운트가 1이 되면 이제 끝나는 것이죠. 아이디어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러면 한 사람씩 제끼는 거 어떻게 하느냐? 지금 현재 리스트라고 하는 게 지금 기준이죠. 지금 기준 노드를 리스트가 지금 가리키는 거죠. 가리킴 이렇게 되는 거죠. 가리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리스트에 이렇게 해야 되겠죠. 리스트에 set next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면 리스트에 next를 가져온 다음에 k의 next를 세팅해라. next의 next인 거죠. next의 next인 거를 나의 next로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지금 간 거죠. 이렇게 간 것이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스트를 뭐로 하면 되겠자면 리스트에 get next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바뀌었잖아요. 일단은 하나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스트에 get next라고 하면은 이게 벌써 next의 next 그놈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놈 이제 그 다음 현재 리스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뱅글뱅글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은 이제 리스트에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의 노드를 지금 리스트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가 가지고 있을 거고, 그거를 이제 get name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출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이디어 아시겠나요? 일단은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작성이 됐으니까 실행을 해보면 일단 12명이 됐을 때는 9번이 남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정말로 맞는지 한번 손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15명이 됐을 때는 15 마지막 사람이 남는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0명이 했을 때는 5번째 5번이 남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요세푸스 문제를 푸는 방법이 되겠고요. 자, 이제 아이디어는 여러분들 다 아셨죠? 네, 여러분들 이제 과제로 여러분들이 해보실 거는 이렇게 이제 마지막만 출력을 하는 것도 한 가지 재밌는 방법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void print cycle 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리스트 노드를 만들어서 원형 사이클 리스트가 가리키는 노드부터 차례대로 순서대로 그 이름을 한 줄로 출력하는 거죠. 한 줄로 출력하는 그런 함수가 이제 print cycle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그러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몇 명 이렇게 원형이긴 한데 이걸 뭐 굳이 뭐 텍스트로 동그랗게 그릴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쫙 하나 이렇게 그리고 또 한 스텝이 한 단계가 끝나면 한 사람이 죽으면 또 하나 그리고 계속 그리면 제일 마지막에 하나밖에 안 남겠죠. 그거를 한번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print cycle 해서 리스트라고 하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될 print cycle 함수를 여기서 호출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호출을 하고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예시가 될 건가라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예를 들어서 n이 10이다 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1, 2, 3, 4, 5, 6, 7, 8, 9, 10 처음에는 이제 10이 출력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 다음에 2가 죽었을 테니까요. 1, 3, 4, 5, 6, 7, 8, 9, 10 그 다음 출력돼야 되는 게 3만 빼고 출력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1, 3하고 4만 빼고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출력이 쫙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결과적으로 9, 5하고 5가 남을 거예요. 이렇게 9, 5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한 줄을 출력하는 함수가 print cycle예요. 네, 제가 조금 헷갈리게 설명했네요. 그래서 한 줄을 요렇게 넣으면 요렇게 넣고 while문을 반복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요런 식으로 n이 10일 때 요런 식으로 while문 한 번 돌 때마다 이렇게 출력이 될 것입니다. 될 수 있도록 print cycle 함수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라. 이렇게만 그냥 마지막으로 작성하지 마시고 그래서 print cycle 함수 작성하는 것 자체도 포인터를 연습하는 아주 좋은 그런 연습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세푸스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